생방송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부각되는 공화당의 토론. 우리의 생방송 취재는 끝났다. 아래 게시물에서 공화당의 토론에 대해 더 많이 읽어보라. 2024년 대선 예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대신해 당의 최고 대안이 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3명의 공화당 후보들이 수요일 밤 네 번째 토론을 위해 만났다. 지금까지 가장 작은 토론장이었고 아이오와 코커스가 6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후보들은 자신의 정책적 신념을 드러내고 주요 차이점을 탐구할 수 있었다. 기억에 남을 만한 개인적인 사진들도 잇따랐다. 뉴스네이션이 주최한 엘라베마주에서의 그들의 충돌은 무대에 오른 모든 후보들이 자신을 좀 더 집중적으로 비난하기 전에 자신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의 유일한 대안으로 먼저 여겨져야 한다고 믿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다. 여기 토론에서 중요하게 언급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 헤일리에 대한 공격.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의 선거 전 부상의 가장 명확한 징후. 그녀의 반대자들은 토론의 첫 시간 많은 시간 동안 그녀를 주목의 중심에 서게 만들었다.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산티스는 첫 번째 답변부터 30초 내내 기다렸다가 헤일리를 겨냥하여 트랜스젠더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어디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첫 번째 답변으로 사업가 비백 라마스와미는 세 번째 토론에서 헤일리가 한때 자신이 다스리던 주의 주요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는 보잉사에서 일하는 시간을 겨냥하여 계속해서 중단했다. 여러 시점에서 드산티스와 라마스와미는 팀을 이루어 비난을 쏟아부었는데 그녀는 자신을 지지하는 슈퍼팩에 25만 달러를 보낸 민주당 기부자인 링크드인의 공동 설립자 리드 호프만과 같은 일부 기부자들로부터 최근에 받은 지지와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와 같은 관심에 힘입어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다. 최근 번영을 위한 보수 단체인 미국인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던 헤일리는 그 돈이 어디에서 오든 환영하지만 그녀의 정책에 좌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만약 돈이 제공된다면 경쟁자들도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되는 사람. 토론의 첫 17분 동안 그의 3명의 경쟁자들이 다투고 있는 것을 본 후 전 뉴저지 주지사인 크리스 크리스티는 상기시켜주면서 토론의 틀을 바꾸려고 시도했다. 트럼프가 현재 투표에서 그들 모두를 엄청나게 앞서고 있다. 크리스티는 다른 후보자들이 그의 부통령 후보자가 될 그들의 기회나 2028년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을 뛰어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와 직접적으로 맞붙는 것을 피하고 있다고 제안했다. 아마도 공화당 예비 경선의 상태에 대해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크리스티의 논평에 대한 반응이었다. 토론의 시작 순간에 그의 경쟁자들에 대한 질문들은 치열한, 때로는 개인적인 왔다 갔다 하는 교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크리스티의 논평들은 그의 경쟁자들에 의해 침묵으로 맞아떨어졌다. 크리스티는 그의 본거지를 되찾았다. 수개월 동안 크리스티는 2016년 대통령 예비 토론 시즌의 마법을 재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크리스티가 그 예비 선거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루비오는 그가 로봇이라는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투스팔루사에서 전 뉴저지 주지사는 상대편을 미성숙하고 짜증나고 아직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 묘사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후보 지명을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는 그 분야의 나머지, 특히 드산티스와 라마스와미를 쉽게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크리스티는 드산티스를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답할 마음이 없는 사람으로 그리려고 시도했습니다. 드산티스가 하마스 영리된 미국인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 가자 지구의 대통령으로서 미군을 파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크리스티가 뛰어들었습니다. 당신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당신은 그 질문에 대답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선택권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후 토론에서 드산티스는 트럼프가 공직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파더타임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크리스티는 2배로 줄었습니다. 여기서 토론에서 가져온 주요 내용들을 계속 읽어보세요. 아이오와는 내년 1월 15일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2024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내 호크아이 주를 많은 공화당 선거운동의 중심지로 바꾸어 놓았고 유권자들이 당의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위치시킨 전통입니다. 대통령 후보 지명 절차에서 최초에 추가된 아이오와의 역할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2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개최한 최초의 주가 되었고 4년 후인 1976년 공화당 전선의 선두로 이전했습니다. 아이오와 전당대회에 앞서기는 역사적으로 선거운동의 조직력을 시험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승리자는 일반적으로 전국 투표에서 약간의 탄력을 받고 아이오와를 떠나게 되는데, 이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토론하고 직접 투표하는 선거 일반 모임입니다. 아이오와는 코커스에서 정당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찬성하는 몇 안 되는 주 중 하나입니다. 코커스는 예비선거와는 달리 이러한 정당에 의해 운영되며 투표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아이오와 주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전당대회 참가자들은 그들의 후보자 선호도를 나타내기 위해 그룹으로 나뉘며 후보자가 실행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고, 대의원들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의 참석자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종이 투표를 하며 이 투표는 그 후에 직접 계산됩니다. 대의원들은 그 결과에 기초하여 수여됩니다. 아이오와 코커스의 국가적인 모멘텀 형성 역할에 관한 한 그 선거일 밤의 결과는 결정적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절차는 계속됩니다. 몇 달 전에 선거일 밤에 선정된 대의원들은 카운티 지역 및 주 전당대회에 참석하며 그곳에서 그들은 좁혀지고 전당대회에 참가할 대의원들이 선정됩니다. 아이오와 코커스는 중요하지만 반드시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2016년 텍사스 상원 테드 크루즈는 당시 사업가였던 도널드 트럼프와 플로리다 상원 마르코 루비오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트럼프가 될 것입니다. 아이오와 코커스에 대해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변화가 있을까? 토론의 즉각적인 여파는 사실 그것을 판단하기에 좋은 때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이 앞으로 며칠 동안 이 행동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인데, 어떤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널리 퍼지는지, 그리고 어떤 후보가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지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분명합니다. 렐라베마 토론은 그 이전에 있었던 3번의 대결보다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보수의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토론의 열기는 모든 후보들이 코커스가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비틀거리지 않았지만 지난 2번의 토론을 했고 경쟁자들에게 엄청난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저녁 시간을 지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로는 여론조사에서 위쪽에 있고 그녀가 속도를 늦췄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싸움을 찾아 나섰고 헤일리와 전 뉴저지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업적을 달성할 수 있는 후보의 외투막을 다시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후보들을 보면 볼수록 그들은 더 많은 대본을 쓴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2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이에 대한 답변에서 드샌티스는 아버지의 시간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업가 비벤 라마스와미는 공화당의 음모론자 후보가 되려는 시도를 집으로 몰고 갔고 무대에서 가장 불쾌한 후보로서 자신의 역할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트럼프의 열렬한 옹호자로서 그는 이미 지지를 받고 있는 유권자들을 골탕 먹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공화당의 차기 내각 보수적인 미디어죠. 또는 미래의 대선 후보가 될지도 모릅니다. 10년 전 크리스티는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할 말을 기꺼이 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화를 하는 사람으로서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따라와서 그의 총각을 훔쳤습니다. GOP가 극우파로 추락하면서 그를 질주한 후 이제 크리스티는 시민적 지위를 확립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현대 공화당에서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요소들입니다. 크리스티는 부재 중인 전 대통령이 독재자로서의 배제를 거부한 지 하루 만에 트럼프에게 패스를 준 동료들을 비난하면서 한 가지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은 기꺼이 진실을 기분 나쁘게 해야 합니다. 라고 크리스티는 말했습니다. 공화당 경선에서 원 선두주자인 트럼프를 어떻게 끌어내릴 것인지에 대한 거대한 수수께끼는 렐라베마 주 토론회 이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라베마주 투스칼루사에서 열린 제4차 공화당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각 후보가 얼마나 오랫동안 연설을 했는지를 추적했습니다.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0분 이상 연설한 가운데 마이크가 가장 많은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적게 말을 했는지 보세요. 니키 헬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매기 켈리에게 그녀가 투스카 토론회 무대에서 동료 후보들의 공평 목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헬리는 괜찮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 모두가 타격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에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올라가기 위해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추진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잘할 것입니다. 아이오와에서 2위, 이은푸시에서 2위,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2위입니다. 우리는 따라잡을 한 명이 더 있고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일리는 시리우스 XM의 맥인 켈리 조스핀 룸 특집에서 말했습니다. 켈리는 공화당 경쟁자들이 부유한 기부자들로부터의 그녀의 지원에 대해 질투하고 있다는 헤일리의 주장이 현재 공화당 유권자들에게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헤일리는 드산티스에게 우리의 포도라고 말하며 이전에 자신을 지지했던 기부자들의 지지를 얻었고 특히 그녀가 전국적인 지지를 얻은 후 찰스 코와 관련된 영향력 있는 네트워크를 비판한 것에 대해 그를 지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 그것은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풀뿌리 네트워크이고 그는 그들이 이틀 전에는 대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는 그들로부터 그 지지를 받았습니다. 헤일리는 2022년 재선 캠페인 동안 플로리다에서 AFP의 지지를 얻었고 이는 지난주 발표된 공식 메모에서 언급되었습니다. 헤일리는 블랙록과 같은 회사들과 좌파 대의에 투자하는 회사들이 자신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굴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깨어있는 모든 이념과 깨어있는 문화에 완전히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록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회사들이 돈을 버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들은 정치에서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헤일리는 말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들은 2024년 1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맞붙기 위해 모두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들은 1월에 시작되는 공화당 예비선거와 전당대회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경선 달력의 첫 번째 행사인 아이오와 코커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의 진실의 첫 순간을 제공할 것이며 트럼프에 지친 공화당이 그의 도전자들 중 누구를 지지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민주당 대선 경선 달력은 아이오와와 뉴햄프셔가 지명 대회를 개최한 최초의 주주였던 수십 년의 전통을 뒤집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네바다, 조지아 및 미시간을 상향 조정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지명 순서가 국가와 민주당의 다양성을 더 잘 반영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첫 몇 달 동안 다가오는 경선의 주요 날짜를 살펴봅니다. 1월, 2월, 3월 2024년 선거 달력 전체에 접근하세요. 아이오와의 공화당 유권자 그룹에 따르면 니키 헬리 전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지사가 2024년 주기의 수요일 밤 네 번째 공화당 대선 토론에서 승리했습니다. 유권자 8명 중 6명은 CNN의 헤일리가 토론에서 승리했다고 믿었고 1명은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승자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유권자는 수요일 토론에 참석하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권자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나 전 뉴저지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가 승리자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유권자들은 토론 무대에서 그녀의 동료 후보자들로부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헤일리의 능력 주변에 동원되었습니다. 토론은 그녀를 쫓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것을 정말 잘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한 유권자는 CNN의 게리 터치먼에게 말했습니다. CNN은 4개의 공화당 토론에서 각각 8명의 유권자 그룹과 패널을 열었습니다. 헤일리가 이 투표 패널에서 승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녀는 오늘 밤 많은 총알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 하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 대해 한 유권자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 하나하나에게 맞섰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승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화살을 쏘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녀가 받은 모든 것이 그녀가 반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또 다른 유권자가 덧붙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오늘 밤 토론을 노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녀가 우아하고 카리스마 있게 대처했고 가장 냉철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한 5번째 유권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승리했다고 말한 6번째 유권자는 폭풍을 잘 견뎌냈다며 동의했습니다. 수요일 토론에서 데산티스에게 승리를 안겨준 사람은 그의 경험과 승리의 기록이 그에게 타이틀을 가져다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선택한 유권자는 전 대통령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조직적인 토론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수요일 공화당 토론에서 사회자가 학교에 비록 미성년자의 부모가 반대하더라도 학교와 아이 사이에 비밀로 남을 수 있는을 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법에 서명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크리스티의 주장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맥락이 필요합니다. 토론에서 그는 그가 공직을 떠난 후 2018년에 법이 시행되고 규제되었으며 사회자가 제안했던 대로 지침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티가 한 일은 2017년에 주교육위원회가 학교 직원들이 학생을 언급할 때 어떤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해야 하는지 다루는 방법을 포함하도록 트랜스젠더 학생 인부를 관리하는 데 있어 어떤 모범 사례가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만들도록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학생들이 다른 트랜스폼 정책들 중에서도 그들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옷을 입도록 허용했습니다. 그 법안에 서명하기 몇 달 전에 크리스티는 각 학교가 그 문제를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그 법안에 서명했을 때 그것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사회자가 언급한 지침은 크리스티가 재임할 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지침은 다음 주지사인 민주당 필 머피 아래에서 2018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수요일 밤 토론 무대에 오른 공화당 대선 후보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불러내는 데 실패했고 같은 천에서 잘라낸 쿠엔틴 프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본 것은 공화당 측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수사과 그가 하고 싶은 의제에 대해 그를 불러내는 어떤 사람도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라고 풀크스는 토론 후 CNN의 데이나 파시에 말했습니다. 풀크스는 로 대 웨이드의 정복과 건강보험법 폐지 노력을 포함한 주요 이슈에 대해 트럼프를 불러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은 모두 같은 천에서 잘라냈고 그들은 모두 같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풀크스는 바이든 해리스 선거 전략은 단지 유권자들에게 그들의 사건을 기소하는 것이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가져와 이번 선거의 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이든 대통령과 그가 하고 있는 업적과 일들, 그리고 공화당이 이 나라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 사이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그들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매우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풀크스는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클린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